안녕하세요. 네, 민법 핵심의 비교 정리 풋볼 민법 13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게임이 좀 재밌습니다. 양쪽이 난타전이어가지고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오늘 스코어 2대1, 3대1, 그 다음에 또 3대3, 3대3. 네, 골이 아주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지와 해지 통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5가 적어져 있죠. 5. 그러면 전부 다 지금 5가 적어져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다음 X 해지일 때 X, 그 다음에 또 해지일 때 X,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지와 해지 통고, 저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너무 중요한 판례였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되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런데 기간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되었다. 이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638조 적법 전대차에서, 자, 적법 전대차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동의는 있었습니다. 적법 전대차니까. 그런데 갑과 을의 임대차가 기간을 정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나 을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동의가 있는 적법 전차인이었기 때문에 이 평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638조가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법 전차인에게 뭘 해줘야? 통지를 해야, 동그라미, 통지를 해야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가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을이 가령 갑한테 차입 연체익이 2기에 달했다. 그래서 갑이 이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하였다.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이 가능하다. 대항이 가능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둘 다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이 X와 동그라미 의미를 확인하시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봐보시면 위에 X, 임대차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가 되었다.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가 가로 속에다가 해지를 적어놨지만 우리 시험처럼 해지라는 단어를 안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임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적법 전차인에 대해 그 사유에 통지 없이도, 해지니까 통지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첫 번째,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였다. 임차인은 즉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임대인은 적법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X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이 상황을 공부를 좀 반복해서 해 주시면 되는 핵심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대1 스코어.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같이 한꺼번에 생각을 하자. 그래서 3대1 부활하는 것, 부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는 제목 봐보시면 여러분 혼동 생각나시죠?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모여였다. 그러면 부활한다. 다음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러면 점유가 상실됐으니까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점유해수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 판례가 직접적으로 부활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동시항변권은 스프링, 용수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계속적 재공설, 계속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행 제공했다. 그럼 동시한명권은 소멸하겠죠. 그런데 계속적 제공이 안 되고 발을 떼버리면 동시한명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 용수철로 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지 않는 거 포락이 있었죠. 포락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을 때 다시 성토 또는 성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부활하는 것.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르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했죠.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이다.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판례의 표현에 따른다면 당연히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퇴사라는 유치권. 제3자가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유치권자가 여기 주의하실 것,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권을 행사하여 하면 잘못됐죠. 유치권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 난다. 근데 제가 여기가 회복하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따옴표를 해둔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점유 회수소를 제기를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단계는 지금 회복 가능성이 있는 단계지 아직 회복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만 가지고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뭐 했을 때? 회복하면 부활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이 승소 판결, 즉 회복 가능성만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따라서 회복한 때는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용수철. 일방의 이행 제공. 일방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니까 동시한명권은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용수철은 부활, 복원했죠. 동시한명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없이 있다. 여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활 X.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가 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스코어는 3대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만수르 이야기 가끔 했고요. 그 다음에 또라이 이야기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을 만수르와 또라이 3대3으로 봐두면 되겠고요. 첫 번째, 헬기탄 만수르 있었고요. 귀찮은 만수로 있었고 우울한 만수로 있었습니다. 내용은 해설 지문으로 보도록 하고, 헬기탄 만수르는 지역권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귀찮은 만수르는 전세권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귀찮았습니까? 등기소 가는 게 귀찮았습니다. 우울한 만수르는 어디서 나왔느냐? 저당권에서 나왔습니다. 저당권에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라이가 여러 명 데리고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딱 3명만. 그래서 또라이 구분 소유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여기서 나왔고요. 또라이 청약자, 청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계약의 성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라이 해제권자니까 계약의 해제, 네, 이 파트에서 나왔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자, 해설 보겠습니다. 헬기탄 만수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가려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를 승역지로 해가지고 통행지역권을 취득을 했다. 그럴 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면 지역권도 부종하여 당연히 이전을 한다. 그러한 것을 수반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수반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특약으로 수반성이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수르가
부동산을, 토지를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병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못 다닙니다. 그럼 여기로 다녀야 된다. 근데 얘가 만수르니까 쪽팔리게 이쪽으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좋다. 니들이 수반성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나는 헬기 타고 다니겠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다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하면 요역지의 소유권의 처분은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하지만 당사자는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달리 약정할 수 없다. 수반함으로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없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귀찮은 만수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즉, 담보물권인 전세권과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즉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함께 양도를 할 때는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취득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만수르 그 1억 담보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 귀찮다. 그래서 나는 전세금 반환 죄송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겠다. 이걸 막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귀찮은 만수르는 무담보 채권의 양수인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채권 양수인, 얘가 바로 전세권 등기받기 위해서 등기소 가는 게 귀찮은 만수르,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다음에 이제 우울한 만수르는 만수르가 지 300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명동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고 3억 받아가지고 한국의 반문화를 즐겼다. 그 다음에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굴욕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우울해졌다. 우울한 만수르가 요 300층 펜트하우스 이것 자체를 다 까부쉈다. 명동 사채업자는 만수르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남아있는 게 299층이니까. 결국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잔존 가치가 우선 변제받기에 부족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시험 표현에 따르면 이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당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300층 꼭대기층은 날라갔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 우선 변제를 받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판례 표현, 가로가 우리 시험 표현. 저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을 해야 손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라이 구분 소유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또라이여가지고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사건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또라이 청약자.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또라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갔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마지막이 이제 또라이 해제권자. 가령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근데 애가 해제권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또라이였습니다. 지가 해제를 했는데도 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요 을에게 이행을 청구를 해온다. 을은 갑에게 이 또라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보시면
일반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이 또라이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우리 그림에서는 을이 되겠죠.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고요. 또라이 해제권자.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또라이야 한번 하고 외치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3대3 만수르 대 또라이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